제159화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포털 정치 섹션을 보고 있으면 요즘은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나 싶습니다. 호재가 될 만한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국민의힘은 당 안팎으로 악재에 시달리는 중인데요. 개인적인 당적을 떠난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후퇴했음을 견지할 만한 기사들로 인해 한숨만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대명이 현실화돼가는 모양새인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1위 정청래, 2위 고민정이라는 웃음도 안 나오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PC 사상이 만연해가면서부터 민주당의 방식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골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최근 이재명은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라는 이빠른 명분을 통해 기어이 당원 청원 사이트를 만들었지만 1호 청원의 내용을 보면 그가 왜 저런 걸 만들려고 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좌빨들은 지난 5일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멈추게 하는 당원을 고쳐달라는 내용을 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왜 이재명이 송영기를 밀어내면서까지 수도권의 호남이라 불리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는지와 맞닿아 있죠. 좌빨들의 성화에 민주당 소신파들도 이견을 내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들의 좌표 찍기는 외부의 적에게만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같은 당권 주자인 박용진 정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후안무치한 제도를 거스를 방법이나 우매한 좌빨들의 성화를 잠재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편 온갖 비리에 연루된 전임 대통령은 양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잊혀지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잊은 듯 활개를 치고 다녀요. 노통에게 그랬듯 좌빨들은 그를 우상화하며 친히 그의 홍위병 노릇을 합니다. 국회는 어떤가요? 민주당은 2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연일 조롱하는 듯 가볍게는 대국민 사과, 심하게는 탄핵까지도 운운합니다. 당대표라는 새끼는 위기에 빠진 자신의 당과 대통령실을 돕기는커녕 한 줌도 안 되는 자신의 치적을 내세워 공격하기에 바쁘고 직무대행직은 내려놓고 원내대표직은 붙들면서 절반짜리 책임만 진 권성동은 시발 그놈의 핸드폰을 압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대통령실도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영부인 리스크에 아마추어적 대응 일색인 것도 모자라 특히 논란이 많은 홍보실을 보면 민주당이 심은 스파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며 방통이익, 권익위 등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가 현 정권과의 국정 철학과 맞지도 않으면서 직을 내려놓지 않는 목리를 부리는가 하면 윤핵관이라는 것들은 정치적 타겟점을 찾지 못하는 무능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좌빨들의 기승에 맥을 못 추는 민주당,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된 방어도 못하는 여당,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하고 뚝심은 보여주지 못하는 대통령실. 이런 총체적 난국에도 그러나 해법은 늘 존재합니다. 과거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도가 낮고 신문도 못 읽는 까막눈들의 세상에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놀랍게도 매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민생은 안락하기만 했었습니다.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여느 때보다 높고 기사를 못 읽는 국민은 없다시피 한데 우리 정치는, 우리의 민생은 어떤가요? 저는 좌빨들을 포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반대파는 어떻게든 존재하고 우리 정치는 그걸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파에 휘둘려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예컨대 최근 대통령실에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선호도에 따른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국민제안 탑10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단연 1위는 대형마트의 제한을 푸는 정책이었어요.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 정책을 슬그머니 접어넣었어요. 다수의 어뷰징, 그러니까 폐해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러지 말자는 말입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트에 납품하는 농가나 유통업체 모두가 만족할 뿐이죠.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트의 규제가 풀려도 시장을 고집할 거고 시장 상인들도 마침내는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쟁점화되기 전에는 지금의 발전된 전통시장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름 땡볕에 장 한 바퀴 보고 나면 진이 다 빠질 정도였잖아요. 하지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천장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너저분한 환경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유명한 전통시장의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시간을 내어 찾아갈 정도니까요.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건전한 해법을 외면하고 경쟁력을 인위로 죽여서 균형을 이뤄서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저들의 반대 때문에 새벽에 장을 볼 수 있는 경우에 술을 놓쳐야 하며 신선하게 보관된 물건을 구입할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까? 동지 여러분, 문재인에게 배웁시다. 문재인은 철저히 좌익 정책에 매몰된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이념과 달라서 그렇지 지도자의 뚝심이란 원래 저래야 맞습니다. 입학 시기를 당겨야겠으면 당기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야겠으면 푸세요. 정치 지도자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이 되고 최고위원이 정청래와 고민정이 되는 대한민국에 눈치 볼 것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뚝심을 보여주면 지지율 금방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요.